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꼭 보세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캔들공방 언니 비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나요 혹시? 제가 4일 만에 소품샵 입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소품샵 입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소품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많이 요즘 생기고 있죠. 저희 공방도 나름의 소품샵이기는 한데요. 망리단길이나 황리단길, 해리단길 등등 전국 각지에 그런 기념품이나 소품들을 파는 잡화점 같은 공간을 소품샵이라고 하는데요. 문구류, 스티커나 다꾸용품을 파는 공간도 있고 정말 라탄 쪽으로만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소품샵에 저희 캔들들도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품샵에 캔들이 들어가는 거를 소품샵 입점이라고 하고요. 이 입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입점 제안을 저한테 먼저 주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MD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셔서 혹시 입점 가능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초반에는 사장님께 먼저 하셔야 돼요. 소품샵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입점 브랜드 모집, 입점 작가 모집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런 모집 글이 없는데 내가 정말 입점하고 싶다 이러면은 따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는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점을 하시는 방법과 따로 소품샵 측에서 제 캔들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우리 매장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그 매장 사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입점료나 수수료 같은 거 조금 얘기한 다음에 넣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입점 방식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국에 내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노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캔들 그 포장 안에 제 인스타그램이나 저의 장점 이런 거를 담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홍보 효과가 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소품샵에서 저희 캔들들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오셔서 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좀 전국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되게 유한한 사람이지만 내 캔들이 그 전국의 소품샵에 이렇게 쫙 깔림으로써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곳에 한정지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뿌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격증반이나 창업반 들으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소품샵 입점을 추천드리고 있긴 해요. 왜냐면 공방이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고 매장을 처음부터 바로 내기도 힘들고 또 온라인으로 올린다고 한들 바로 판매된다는 보장이 일단 없으니까 또 투잡하는 분들은 꼭 소품샵 입점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품샵 입점하실 때 봐야 할 점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잘 되는 매장인지를 꼭 보세요. 갓 오픈한 소품샵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점점 캔들은 향이 날아가고 색이 바래고 이러는데 손님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회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캔들 자체의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이게 유동성이 있는 매장인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산이 안 밀리고 그 정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보세요. 이거를 계약하실 때 정산일이 며칠이다, 몇 프로의 수수료를 떼고 들어온다, 이런 입점료가 있다, 이런 계약 그 조항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꼭 보시고 정산하고 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 꼭 해주시는지, 또 내가 현금영수증 또 발행해드려야 되니까 문건이나 시스템 요걸 꼭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어떤 소품샵에 납품을 했는데 그쪽에서 매달 제 캔들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안 보내주시고, 만약에 캔들이 하나가 팔려가지고 정산금이 1,000원밖에 없다, 근데 그 1,000원밖에 없다고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합쳐서 보내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0원이라도 사실은 저희는 월마감이 중요하니까 그 수익금이 딱딱딱딱 들어오는 게 매출 정리를 하기 편한데,
다음 달로 미뤄주시거나 이러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매달 그 정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캔들 브랜드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 매장에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캔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면은 소비자들한테서 내 캔들이 선택받을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캔들 판매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의 캔들 퀄리티를 높이시던지 아니면 캔들 브랜드가 조금 몇 개 없는 그런 매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판매하기에는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매장에 내 캔들과 분위기가 좀 어울리는지를 꼭 보세요. 그 매장이 되게 서정적이고 막 모던하고 막 이런데 내 캔들은 되게 귀염뽀짝하다. 너무 그러면 좀 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언밸런스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매장이 엄청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 내 캔들은 되게 밋밋하고 뭐 그냥 심플하다. 그러면은 또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귀염귀염한 데는 귀염귀염한 캔들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매장의 분위기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캔들을 보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 내 캔들의 분위기가 그 매장과 잘 어울리는지를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그 소품샵 입장 장점이 뭐냐면 대량 작업을 하는 그 스킬을 연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이 막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소품샵을 하나 이제 뚫어 놓으면 그 소품샵에 보낼 때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 때 그 나의 기술이 약간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떼샷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피드를 구성하는데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소품샵 입점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캔들을 그런 상품성 있는 퀄리티로 만들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소품샵 입점을 활용하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 내가 이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뭐 색깔 내는 법이나 뭐 왁스를 배합하는 거나 하다 보면은 정말 짜잘짜잘한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겸 그 납품할 걸 만들다 보면 초반에 막 많이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많이 버리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연습 겸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약간 도자기 장인 느낌이긴 한데 뭔가 그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소품샵 입점 준비하면서 그 겪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기술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대량 작업을 하는 그 스킬을 연마하기에는 소품샵 입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점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재고 부담이에요. 캔들을 소품샵에 입점하고 할 때는 배송비도 일단 제가 지불해서 보내드려야 되고, 또 요 재고들이 저한테 돌아올 때도 일단 착불로 돌아와요. 그래서 일단 배송비 부담들도 있지만 그 재고가 안 팔리고 어쨌든 계약이 끝난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몇 개월을 그 매장에서 굴렀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 돌아왔을 때는 판매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러워지고 막 이리저리 깨지고 이런 캔들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도 저희 매장에서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색도 막 다 바랬고 향도 많이 날아갔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받고 이거를 판매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면 정말 오롯이 그 재고는 저의 부담인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이 좀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재고를 너무 막 심하게 막 발주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게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재고를 최대한 이제 낮추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재고를 딱히 제 매장에 또 둘 데도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는 저희 공방 앞에다가 그냥 무료 나눔해서 드렸거든요. 어쨌든 태울 수는 있는데 단지 좀 색깔이 바래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는 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료 나눔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냥 뭐 습기 많거나 냄새 없애고 싶으실 때 그냥 태우시라고 하나씩 다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고 다들 많이 가져가셨어요. 덕분에 약간 저희 공방을 조금 더 알릴 수도 있었고 요 근처 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다들 많이 가져가셔서 저도 좀 겸사겸사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마음은 좀 아프죠. 이제 안 팔리고 했으니까 또 그거를 어쨌든 제가 만든 시간들과 제 노력이 투입된 거고 재료들도 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판매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그 재고 부담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 소품샵 이점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입점료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입점료가 있는 곳은 보통 입점료에다가 수수료까지 같이 이제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둘 다 빼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제가 공방에서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든 그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이 정말 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저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봤을 때는 막 월에 몇십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약간 조삼모사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치는 장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익분석을 좀 무조건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소품샵에 납품이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수수료를 떼고 제가 받기 때문에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품샵에 납품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만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제 공방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낮아요, 훨씬. 왜냐면 입점료나 뭐 수수료 이게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홍보 겸 뭐 접점 늘리는 겸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 거지. 소품샵만 이제 납품하기에는 조금 수익률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손익분석 진짜 무조건 철저히 해보시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소품샵 입점을 초반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국에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 매장이나 내 스토어가 좀 자리를 잡으면 소품샵 그 입점 수도 이렇게 줄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납품건을 다 만들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잘 되다 보면은 요거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소품샵 입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